자, 황장수 소장님이 새로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찍는 뭐 시험 삼아 찍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사실은 새로 마련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기존 스튜디오의 스튜디오로 꾸민 방의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그 내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TV조선 채널A 가도 뭐 MBN 가도 그렇습니다. 구석구석을 활용해가지고 네. 다 하는 거를 보고 네. 나도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좁은 스튜디오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이 스튜디오들을 만들자. 나중에 저쪽에도 찍을 겁니다. 저 반대쪽에도 그러면 뭔가 해놓으시고 네. 그럼 이제 남들한테는 마치 스튜디오가 세 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지. 이게 무슨 손오공 머리털 뽑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남 저격하려다가 네. 저격 당했수다가 돼버리잖아. 저격수가 저격 당했수다가 돼버린. 이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네. 우리 장 박사나 나나 네. 이 진짜 좀 있으면 거리를 헤맬 그럴 처지가 돼 가잖아요. 저희가 표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낙천적이어서 그런가 웃는 표정이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저희의 재정난에 대해서 잘. 우리 장 박사는 그래도 웃고 다니니까 남들이 오해한다 치고 나는 네. 맨날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네. 황장수는 뭔가가 뒷백이 있거나 그렇죠. 돈이 좀 많은갑다 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내일부터는 좀 이 170수 양복이 아니라 좀 싸구려 양복도 입고 네. 이렇게 좀 우는 얼굴로 좀 다녀야 되겠다 생각. 요새 제 별명이 장 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10,000원이라도 좋으니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요즘 황통닭이 됐습니다. 손님 오면 어디 좋은데 저녁 먹으러 갈까봐 미리 네. 통닭이나 먹였어.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통닭을. 그래서 돈이 안 드는 쪽으로 통닭으로 일단 배를 불리게 해놓고. 네. 그럼 통닭 2마리면 17,000원인데 네. 그러면 뭐 4명이 네 명이서, 먹으니까 네. 그러면 4,416, 4,000원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경비를 쓰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다 치고 저격 수다가 저격 당해 수다가 된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남을 저격하면 원샷 원킬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박원순을 저격도 해봤고 또 다 저격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잘 안 죽고 우리 보고 맨날 고소하고 네. 항의하고 성명 발표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가 누적됐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이 시끄러운 놈들 싫은 거야. 뭐 가이드라인을 쫙 내고 예를 들어서 그 범주 안에서 네. 원만하게 뭐 센 사람들 좀 적당히 빨아주고 비판도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네. 근데 우리는 맨날 남을 저격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 보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네. 솔직히 그 칼 가는 사람들 중에 다음에 대통령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네. 근데 저놈들 출연시켰다가 방송국이 저격당했겠다 싶으니까 우리를 저격해버린 거죠. 혹시 그 앞에서 날아오는 총알보다는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이 더 무섭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지금 왜 내가 방송에 못 나가는지를 네.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물만 네. 완전히 그냥 진돗개나 쌔바트처럼 쫓아갔는데 우리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갖다가 한 방 쳐서 네. 이렇게 백수로 만들려고 하는 누구가 나보고 백수란 말 절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왜? 네. 그 사람이 없어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살아야지. 이 뉴스 네. 브리핑을 하는 우리 방송국 네. 각자 1인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사장들 아닙니까? 없을수록 당당하게. 네. 그렇게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날 비록 저격 당했수다가 됐지만은 네. 내년 총선에 또 그다음 대선에 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전부 탈락시키는 역시 여야 가리지 않고. 여야 네. 가리지 않고. 씨름에도 보면 이 뒤집기가 최고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막판 이거 뒤집기. 이런 꿈도 꾸봤습니다. 네. 어젯밤에 네. 다음 대선에 저도 출마하고 네. 우리 장 박사도 출마하고 변희재 대표도 출마하고 그 단일화 해야죠. 신혜식 대표도 네. 출마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번 하는 거야. 네? 네. 그래가지고 단일 후보가 둘 중에 미운 사람을 저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5%만 더 얻으면 네. TV 출연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떨어뜨리로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누구 후보를 떨어뜨리러 출마했다. 네. 그게 뭐 황 소장님 언변이야 검증된 거니까 누구 떨어뜨리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도 있으시잖아요. 요즘 보니까 네. 친노가 안철수가 그제 이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고 신비전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예. 트윗에 보면 막 안철수의 무슨 과거에 BW 주가 뭐 어쩌고 네. 하는데 전부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다 네. 특종 삼아 터뜨리셨던 네, 건데.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BBK도 저하고 친한 네. 일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한 방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당선시키지는 못해도 떨어뜨릴 그날까지 1인 방송국을 열심히
네. 우리 사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 말 나온 김에 그럼 박원순 시장 그 아들 박주신 씨 사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저는 사실은 네. 박주신 사건이 일종의 맥거핀일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내가 너무 수준 높은 용어를. 네. 알프레드 히치코크 스릴러 영화에 보면 네. 마치 어떤 사건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죠. 영화 끝날 때까지 사람 시선을 거기에 다 집중시켜요. 네. 마지막에 완전히 일어나면서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고 네. 정말 더 중요한 큰 게 있었다. 결론 딴 데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박주신 문제에도 이 몰두하는 거는 좋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낼 것이 달라드는 것보다는 이 문제도 끝까지 해결하도록 촉구를 하되 네. 박원순 시장의 다양한 측면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들이 유학 갔잖아요. 네. 딸도 유학 갔지 않습니까? 예. 따님은 서울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네. 법대로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마이가리 군대 네. 표현으로 마이가리 네. 알죠? 전과, 네. 네,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로 가가지고 스위스에 유학을 갔어요. 네. 스위스에 유학을 가는데 뭐 소문에 듣기로는 명품 시계 회사가 네. 스위스에 스폰서를 했다. 스폰서를 했다. 네. S사였나요? 네? S사였나? S사?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 R사 R사가? 네. 후원을 해서 예. 갔다. 그리고 또 박주신 씨는 롯데 네. 거기에 고위 임원 네. 결혼을 했죠. 네. 고위 임원의 딸과. 딸과 결혼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제2롯데월드를 조기 개장시켰잖아요.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있을 수도 있고. 조기 개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네. 많은 문제가 생겼어. 다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기 개장한 동안에 사망자들도 곳곳에서 나왔잖아요. 극장이 흔들리고 수족 아쿠아리움이 네. 금이 가고. 부상자는 나왔죠, 확실히. 네, 근데 네. 공사하시던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네, 공사 사고로. 근데 듣기로는 뭐 신 회장님 생신을 맞이해서 네. 조기에 오픈을 하도록 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당시에 석촌호수에 물도 빠지는데 수위가 낮아져서 네.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그게 롯데월드 한동안 공사하고도 논란이었어요. 실제로 문제가 관련이 있고 있다. 네. 또 롯데월드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하에 변전소가 있고 네. 원래 그 변전소 있던 자리에 제2롯데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전소가 지하에 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족관 밑에 변전소가 있어요. 아쿠아리움이 뭐 이렇게 깨지면 네. 네. 물 밑에 변전소가 있으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쿠아리움에서 탈출한 상어가 네. 전기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은 롯데월드 전체의 전기. 그러니까 롯데월드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관람하러 어떤 분이 네. 주변까지 해서 비 오는 날 만약에 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100몇 층에서 엘리베이터 걸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비 오는 날 지나가던 사람이 그 변전소에 감전이 네. 되어서 수족관이 터져서 이렇게 되면 물이 다 그럴- 밖으로 네. 빼면서 네. 한마디로 인간 통닭들이 무수하게 탄생할 수 있죠. 인간 통닭이란 표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혐오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 길거리로 그렇죠. 퍼질 위험하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조기 허가를 안 했어야 된다라고. 네. 또 저분 월세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조기 지금과 같은 월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전세를 이미, 하지 않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사셨다. 월세도 꽤 많이, 반값인데도 수백만 원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월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박주신 씨 사건이 오히려 부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슈를 박주신으로 다 몰면서 네. 결국은 이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채로 버티기로 가버리면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자신에 향한 네. 모든 다른 의혹을 여기 다 집중시키면서 킬링 타임을 하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윤기 선생님 소설에 나오는 저 나비 넥타이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나비 넥타이 매니까 사람들이 끝 넥타이 메고 와라. 끝 넥타이 좀 매라. 근데 그 얘기를 하느라고 다른 모든 얘기는 다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박주신 문제 양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촉구하고 캐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도 네. 어떤 메뉴들이 있는가 한마디로 올릴 수 있는 메뉴는 다 설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박원순 씨한테 집중이 되니까 문재인 대표의 그쪽으로 가는 말하자면은 검증력이 많이 무뎌졌어요. 자, 새누리당 한 방 있을 것 같죠. 지난 대선이나 지지난 대선 한번 보세요. 새누리당이 뭘 폭로해서 관철시키거나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뭐를 폭로만 하고 그 다음에 뒷수습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저격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비록 저격하다가 저격 당했수다가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한 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는 거고. 황 소장님은 확실히 한 방이 있으신 분이고. 나중에 하나 줄게. 좋은 걸로 주세요. 네. 좀 센세이션한 자, 걸로. 우리 저격 당했다고 네. 장을 딱 열어놓으면요. 예. 저 집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하기 힘들 때 정보를 갖고 온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죠. 실명되면 알만한 사람도 있었나요? 지난번에도 저 집에서 들고 왔죠.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적으로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갖고 왔어요. 장을 열어놓으니. 보니까 똑같더라고. 네. 이거는 우연히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한 우연이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모 후보의 딸이 기거하던 곳의 주소 이런 것도 정확히 일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좀 선수, 이 스나이퍼 능력이 아주 네. 뛰어난 선수가 또 장을 열었더라. 이러면 이쪽 저쪽에서 가져온다. 양쪽에서 다 온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 옆방 사무실에 있는 이 비밀의 캐비넷 언제 한번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우리가 근데 맨날 남 저격하다가 저격 당했수다만 될 게 아니라 네. 출마하자니까 대선에. 아니 저는 외모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니까요. 구라 경쟁력이 외모 경쟁력을 압도하잖아. 이게 지금이 라디오 시대가 아닌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아무튼 궁금한 거 제가 몇 개 더 그냥 여쭙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100% 나오는데요. 반기문 100% 총장에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반기문 총장 진영에서 네. 뭐 솜씨 있는 사람을 구한다. 네. 이러면서 사람 스카우트에서 들어갔다. 요새. 물론 네. 또 그걸 검증하다 보면 네. 나는 반기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반기문을 돕고자 사람을 네. 모았다. 또 이렇게 오리발을 내겠죠. 어느 당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네. 신박 후보로 나오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천 네. 전쟁에서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고, 만약에 공천 전쟁에서 패한다면 반기문 총장은 내가 안 나갔다 했지 알았느냐 하면서 네. 언제 내가 나간다 했냐고 하면서 꼬리를 감출 자, 거라고.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야당은 몇 개로 갈라집니까? 야당요. 밖에 나간 사람은 다 한 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새정년. 새정치연합 네. 그리고 밖에 나간 팀이 또 한 분. 뭐 지금 나간 사람마다 당 네. 하나씩 만들었는데요. 네. 그건 나중에 지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야 우리는 그래도 세계 보장해주라 뭐 이래 네.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당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친박, 친김무성계로 분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당의 특징은 분당이 안 된다라는 데 있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계산이 되면 분당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김무성 대표가 대선이나 뭡니까? 총선. 네. 이런 부분을 주도해 가서 개헌이 되거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양보하거나 타협을 볼 선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그럼 반기문, 김무성 두 분이 각각 다른 당의 후보로 대선에 임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야당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 네. 총선 전에 예를 들어서 여당이 두 개로 갈라지고 네. 2대2, 즉 4개 당이 여야에서 싸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 중에서 누가 총선에서 1당이 되느냐, 네. 여당 중에서 누가 총선에서 1당이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은 당은 흡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야당 만약에 130석 중에서 65석 나눠주는 네. 게 아니라 100대 31에 갈 거고, 그럼 이제 100쪽으로 다 가는 거죠. 여당도 140석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대 40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주요 정당 쪽으로 합쳐져서 대선 때는 결국은 또 두 개 정당이 대회전을 벌이는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대선 때는 네, 이제 나오겠네요. 각각 단일화를 네.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회전을 마지막에 1대1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반기문 총장이 100% 나온다. 아주 확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 넣으면 네.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퇴임 이후에도 이른바 걸어다니는 1인 정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친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박근혜 대통령 혼자죠. 혼자가 사실상 친박의 존재감을 다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1인의 득표력이 다른 모든 의원의 득표력을 합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3년 차에 네. 이 사실상 정치를 주도해가는 야당도 질이 멸렬해지고 여당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정치의 모든 흐름을 주도해가는 역할을 대통령이 혼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대중적 지지, 직접적 지지를 확보했던 정치인이라면은 그래도 YSDJ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YSDJ는 퇴임할 때는 지지율이 바닥이었고 그분들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으로 봐서는 퇴임 이후에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니까. 결국 퇴임 이후에 네. 밤이 되니까 이제 발음이 헷갈려요. 네. 퇴임 이후에 정치적 자산을 유지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그야말로 박근혜 키드를 몇 명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네. 자기 사람을 내어서 당선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스펙 좋은 사람 뽑아놨더니 이분들은 나라의 미래보다는 자기의 미래를 더 걱정하더라.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공천 받으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대통령이 사람 보는 시각이 바뀌었나. 네. 본인은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뭐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신문에 났으니까. 한 이야기가 신문에 그렇게 나기도 참 희귀한데요. 네. 그렇게 바뀌었으면 아마 우리 장 대표나 저한테 네. 저격 당했수다 하지 말고 다시 저격을 하라고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연락이 온 게 없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 원래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행동으로 옮기시는데 달팽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약점이 아니고 뭐 네. 본인의 천성이시라고 네. 해야겠죠. 자, 마무리로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이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의 소신 발언. 네. 전후 좌우 맥락 한 번만 짚어주십시오. 그 사실 소신 발언 이전에 이렇게 하면 재판에 불리하고 저렇게 네. 하면 답을 안 하면 위정죄로 걸리니까 네. 본인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야당이 왜 이렇게 발끈하는 겁니까? 아니 감히 문재인 대표를 건드렸다라는 네. 괘씸죄. 음.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장이 된 사람을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개인이 개인을 네.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이 개인을 고소한 사안을 행동대원들, 행동대장들이 네. 국감에 끌고 와서 저렇게 쳤는데요. 제가 볼 때 교과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를 가지고 야권이 이것을 논쟁으로 벌려가고 하면 할수록요. 불리하다. 점점 어려워질 거고 네.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이념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얹어가지고 네. 대선의 이슈로 같이 싸우게 된다면 네. 저는 야당이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여당이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제가 생각을 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인데 그게 변수. 그 부분이 야권에게 죽어가는 환자한테 마지막 산소 동아줄. 공급기를 꼽아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고 과연 여권이 새누리당이 이런 데 대응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대선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국제적인 맥락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세계 얘기네요. 그 경제의 동향 변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최근에 뭐 차이나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쇼크가 오면 자 중국하고 그렇게 저러더니만 이제 이런 꼴을 당하냐라고 하면서 그 여파가 네. 뭐 IMF나 금융위기만큼의 충격을 여건에 이렇게 낳을 거고 결국 책임론도 그런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격을 하려다가 저격 당한 두 사람이 모여서 한번 육회상쾌 통쾌하게 이렇게 저렇게 온갖 얘기 다 해봤습니다. 요즘 뭐 저격당해서 제정신이 아니지만 말은 똑바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 우리의 속담 이거 명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삽시다. 네.